그리고 한성은행 본점의 아침은 늘 분주했다. 넥타이를 단정히 맨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고객들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상담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고 향기로운 원두향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투명한 존재처럼 취급받는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파란색 청소복을 입고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는 할머니 신영자였다. 그녀는 손에 낡은 걸레를 꼭 쥔 채 묵묵히 일했다. 직원들은 그녀를 힐끗 보기만 할 뿐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일 뿐이었다. 어이, 거기 조심 좀 하지 그래.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모두가 시선을 돌렸다. 은행 입구에서 막 들어오던 VIP 고객이 화난 표정으로 자신의 신발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쉬는 명품 구두에는 커피가 튀어 있었다. 그의 앞에는 당황한 표정의 안내데스크 직원이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실수로. 그리고 직원이 허둥지둥 사과하며 손수건을 꺼냈다. 하지만 VIP 고객은 그를 무시한 채 곧장 신영자를 노려보았다. 근데 이 사람 때문 아니야? 바닥을 제대로 닦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직원은 급히 고개를 돌려 신영자를 향해 말했다. 아니, 할머니,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고객님께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신영자는 순간 손에 든 걸레를 꽉 쥐었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주변 직원들은 그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다. 아직도 저 나이에 청소 일을 하네. 연금도 없나? 근데 그러게 진짜 그만두고 쉬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신영자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손을 움직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한성은행의 내부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넥타이를 맨 직원들은 컴퓨터 앞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고 몇몇은 고객과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청소부인 신영자는 여전히 바닥을 닦으며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는 듯 행동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모든 걸 보고 듣고 있었다. 진짜 짜증나. 오늘 아침부터 왜 이렇게 일이 많지? 직원 휴게실에서 한 젊은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옆에 앉아있던 동료가 커피를 마시며 맞장구 쳤다.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저 청소부 할머니 아직도 여기서 일하는 거야? 나 몇 년 전에 입사했을 때도 봤던 것 같은데. 또 다른 직원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나 같으면 벌써 그만두고 편히 쉴 텐데 연금도 없나? 왜 저렇게까지 해야지? 그녀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김민지가 들어왔다. 그녀는 이 은행에서 가장 까다롭고 예민한 직원으로 유명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난 솔직히 좀 이해 안 돼. 청소부라는 게 원래 알아서 조용히 다니고 눈에 안 띄어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저 할머니는 맨날 우리 앞에서 기어다니듯 움직여서 너무 거슬려. 그녀의 말에 직원들이 기득거리며 웃었다. 한 직원이 농담을 던졌다. 그럼 민지 씨가 가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해보지 그래. 그리고 김민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은 싸늘했다. 그녀는 휴게실 문을 나서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 그게 좋겠네. 그리고 그날 오후 신영자는 고객 응대 창구 근처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고객들이 의자에 앉아 상담을 기다리고 있었고 은행 직원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김민지가 신영자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서서 차가운 시선으로 신영자를 내려다보았다. 할머니, 여기서 이렇게 바닥 닦고 있으면 고객들이 불편하잖아요. 조금 뒤로 가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신영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기는 제가 청소해야 할 구역입니다.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안녕, 네. 그러나 김민지는 비웃으며 말했다. 방해되지 않게요. 그게 가능할까요? 할머니가 여기 있으면 손님들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청소부라도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힐끗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어떤 직원들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신경 쓰지 않는 척 모니터를 바라봤다. 하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그녀를 향한 조롱과 무시에 가까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남자 직원이 커피를 마시던 종이컵을 대충 옆으로 던졌다. 컵이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는 힐끗 신용자를 보더니 건성으로 말했다. 어차피 청소하시는 김에 저것도 치워주세요. 신용자는 아무 말 없이 컵을 주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김민지는 입꼬리를 올렸다. 네, 할머니, 혹시 이 은행에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다. 신영자는 잠시 생각한 뒤 차분하게 대답했다. 10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직원들 사이에서 피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 직원이 작게 주먹을 걸었다. 와, 10년 동안 청소부라니. 난 10년 뒤엔 최소 지점장이겠지. 와, 그리고 김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게 오래 계셨으면 이제 그만두고 쉬셔도 되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은 시대에 노인들이 일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안쓰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녀의 말에 직원들은 또 한 번 웃었다. 그러게 손님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래도 일하는 게 좋나 보지. 아니면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 건가? 그리고 신영자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걸레를 쪘다. 그녀의 손이 더욱 단단히 걸레를 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김민지는 여전히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네, 뭐 할머니 사정이야. 우리가 알바아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눈에 띄지 않게 움직여 주시면 좋겠어요. 한성은행 같은 곳은 고급 이미지가 중요한 곳이잖아요. 네, 그녀는 마지막으로 비웃듯 웃더니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신영자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한 흥구석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지나가자 직원들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쓸데없이 오래 다녔어. 솔직히 말하면 좀 짜증나잖아. 이렇게 오랫동안 일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은행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그녀가 곧 모든 것을 바꿀 사람이란 사실을. 그리고 한성은행의 하루는 언제나 그랬듯이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다. 정장을 갖춰 입은 직원들이 고객을 맞이하며 친절한 미소를 지었고, 창구 앞에서는 돈을 맡기거나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하지만 은행 한편에서는 여전히 신영자가 걸레를 손에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한결같이 묵묵히 일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녀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때 은행의 자동문이 열리며 누군가 빠르게 들어왔다. 그리고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다. 김민지가 빠른 걸음으로 카운터 쪽으로 향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점심시간도 못 가고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앉기 전에 바닥을 슬쩍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그래서 이봐요, 할머니. 여기 바닥 왜 이렇게 미끄럽죠? 걸레질을 대충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까 닦은 후에 물기를 다 제거했습니다. 미끄럽다면 다시 닦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하며 걸레를 다시 한번 짰다. 하지만 김민지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팔창을 꼈다. 아니, 할머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손님들이 다니는데 바닥이 미끄러우면 어떻게 해요? 은행 이미지도 생각해야죠. 그녀는 그 순간 바쁘게 서류를 정리하던 한 직원이 김민지를 부르며 외쳤다. 민지 씨, 고객 상담 예약권 확인 좀 해줄래요? 김민지는 뒤를 돌아보려다 발을 헛디뎠다. 그녀는 중심을 잃고 몸이 휘청거리더니 바닥에 그대로 엉덩방아를 치셨다. 그리고 은행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몇몇 손님들은 소리를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고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어색하게 서로를 쳐다봤다.
그리고 김민지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곧바로 신영자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게 뭐야? 일부러 그런 거죠? 바닥을 제대로 닦았으면 내가 넘어질 리 없잖아요. 그리고 신영자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닦겠습니다. 그녀는 걸레를 들었지만 김민지는 벌떡 일어나더니 그녀를 노려보았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나를 바보로 하는 거예요? 이거 고의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때 지점장 정민호가 다가왔다. 그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김민지는 그를 보자마자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점장님, 이 청소부가 바닥을 제대로 닦지 않아서 제가 넘어졌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정민호는 인상을 찌푸리며 신영자를 바라보았다. 이봐요. 직원이 넘어졌으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더욱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하면서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키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바닥 상태를 확인한 후 걸레질을 마쳤습니다. 안녕. 그리고 신영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인지 정민호는 갑자기 표정을 굳히더니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손이 날아갔다. 그리고 찰싹. 은행 안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김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직원들도 갑자기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깨닫고 숨을 죽였다. 손님들조차도 조용해졌다. 신영자는 얼굴을 살짝 돌렸다. 그녀의 뺨이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정민호는 손을 거두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청소부가 은행에 피해를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곳은 한성은행이야. 우리처럼 깔끔하고 전문적인 이미지가 중요한 곳에서 이런 실수는 절대 용납되지 않아. 그리고 김민지는 옆에서 여전히 흥분한 채 덧붙였다. 그녀는 맞아요. 솔직히 할머니 이제 은퇴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일할 필요 있나요? 그녀는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에는 분명한 격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주변에서 몇몇 직원들은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건 좀 심한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은행에서 정민호의 권한은 절대적이었고 김민지는 그와 가까운 인물이었으니 괜히 나섰다가 자신이 피해를 볼 수도 있었다. 신영자는 조용히 바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입을 다문 채 한 손으로 뺨을 살짝 어루만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과 달랐다. 그녀는 걸레를 다시 짜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조용하고 느긋했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다. 은행 직원들은 다시 자신들의 업무로 돌아갔지만 몇몇은 계속해서 그녀를 힐끔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날 은행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그리고 한성은행의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었다. 고객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상담을 받고 있었고 직원들은 업무에 몰두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은행 내부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청소부 신영자가 지점장 정민호에게 뺨을 맞았던 장면을 본 직원들은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신영자를 안타깝게 여겼지만 대다수는 그저 조용히 있어야 살아남는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걸레를 짜서 다시 바닥을 닦는 모습을 보며 몇몇은 빛이 웃었고 김민지는 아예 그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은행의 상층부에서 중요한 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평소처럼 정민호와 몇몇 관리자들이 회의실로 향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은행 로비의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높은 굽의 구두 소리가 바닥을 울리고 비서들이 서둘러 메모를 나누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은행의 자동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파란색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았다. 대신 완벽한 재단이 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회색 듯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손에는 서류가 든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직원들은 그녀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저 사람. 한 직원이 동료를 북지르며 속삭였다. 김민지 역시 그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사람은 정민호였다. 그는 회의실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이게 뭐야? 왜 청소부가 여기 있어?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신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어왔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회의에 참석하려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이 회의실은 제 자리가 될 테니까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정민호는 짜증을 내며 손을 흔들었다. 회의는 이모들만 참석하는 거야. 청소부가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야. 그는 소리를 높이자 옆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민망한 듯 얼굴을 돌렸다. 하지만 신영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더니 정민호의 손에 쥐어주었다. 정민호는 서류를 집어들었고 몇 초 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그는 손이 떨리는 것도 모른 채 서류를 바라보았다. 서류는 한성은행의 주주 명부였다. 그리고 맨 위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성은행 최대의 주주 신영자. 정민호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있었다. 말도 안 돼. 그는 다시 서류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쉴 수가 없었다. 그의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다. 몇몇 직원들도 뒤늦게 서류를 훔쳐보더니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다. 김민지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그럴 리가 없잖아. 정민호는 화를 내듯 외쳤다. 어떻게 청소부가 최대 주주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직원들 중 누구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신영자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입니다. 10년 전 저는 한성은행의 지분을 차근차근 사들이기 시작했고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오늘부터 저는 이 회의실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운영 방식도 바뀌어야겠죠.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앞은 혼란에 빠졌다. 이게 말이 돼? 진짜였어? 직원들은 웅성거리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몇몇은 서둘러 주식 정보를 검색했고 그 결과를 본 순간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주물거렸다. 진짜야? 신영자 대표님이 최대의 주주야? 그제야 정민호는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누군가에게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상이 자신이 가장 무시하던 존재란 것을.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도 없었다. 신영자는 천천히 회의실 문을 열었다. 회의가 시작되었으니 들어가시죠. 정지 점장님. 오늘은 아주 중요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니까요. 그녀는 일부러 그를 지점장님이라 불렀다. 이제 그 직책조차 위태롭다는 뜻이었다. 정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김민지도 뒷걸음질 치며 손을 떨었다. 그리고 신영자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한성은행의 시대가 바뀌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내부의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다. 긴 테이블을 둘러싼 임원들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몇몇은 신영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고 몇몇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평소라면 권력을 준 채 거만한 태도로 앉아있을 정민호조차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신영자는 천천히 테이블 끝에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회의 서류가 들려 있었고 그 표정은 단호했다. 오늘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한성은행의 내부 계약입니다.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그리고 그동안 한성은행은 내부 직원들과의 위계 질서가 지나치게 강하게 유지되었고 낮은 직급의 직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저는 그 점을 개선할 것입니다. 그 순간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대표님,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변화를 주면 은행의 운영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신영자는 가볍게 웃었다.
그리고 기존의 체제를 유지한 것이 바로 그 체제가 이 은행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던 이유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단순한 숫자로 취급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임원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정민호가 손을 테이블 위에 내려치며 말을 끊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군. 대표님,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회사를 흔들겠다는 겁니까? 경영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말 속에는 분명한 불안이 담겨 있었다. 신영자는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정 지점장님, 본인은 한성은행에서 오래 일하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왔겠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당신이 행한 업무 내용을 조사해보니 문제가 꽤 많다군요. 그녀는 한 장의 문서를 집어들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비정규직 해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사례. 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그리고 지난주 당신이 청소부에게 가한 폭력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신영자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은행의 고객과 직원들이 모두 있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직원을 폭행한 사례는 은행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겁니다. 이에 따라 저는 정 지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합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임원들조차 이제는 그를 감싸줄 명분이 없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정민호는 이를 악물며 자리를 일어났다. 내가 이렇게 쉽게 밀려날 것 같아? 그는 이를 꽉 깨물며 분노에 차서 회의실을 나갔다. 그가 문을 닫고 사라지자 그제야 남아있던 임원들이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신영자는 여전히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회의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다음 안건입니다. 김민지 직원. 김민지는 순간 몸을 움츠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한 척 하려 했지만 손이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다. 네 대표님. 신영자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김민지 씨는 그동안 직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고객 민원이 제기된 직원입니다. 불친절한 태도, 내부 직원들 간의 차별적인 언행, 그리고 후배 직원들을 무시하는 태도까지. 이러한 태도는 고객 서비스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김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저는 제 일을 충실히 했습니다.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라기엔 사례가 너무 많군요. 신영자는 차갑게 말했다. 네, 김민지 씨는 오늘부로 창고 업무에서 배제되며 고객 응대 직책으로 전환됩니다. 앞으로는 은행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직원으로서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김민지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대표님, 그건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수년 동안 일하면서 쌓은 경력이 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면,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신영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한때 직원들 앞에서 당당하던 김민지는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한성은행의 내부 정리가 시작되었다. 불공정한 처사를 자행했던 인물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밀려났고 대신 실력과 성실함을 갖춘 직원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신영자는 은행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평소라면 상층부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할 기회조차 없던 직원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그녀가 직접 다가와 의견을 물으며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 은행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녀가 묻자 직원들은 하나둘씩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리고 업무 평가 시스템이 너무 불공정해요. 노력해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직원이 되는 길이 너무 험난합니다. 실력보다 연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 응대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직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오늘부터 차근차근 바꿔봅시다. 그날 저녁 은행에 문이 닫힌 후에도 직원들 사이에서는 하루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대표님이 직접 우리한테 의견을 묻다니 이런 일은 처음이야.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무시하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고 이제야 뭔가 바뀌는 기분이야. 신영자는 은행 건물의 높은 층에서 내려다보며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첫걸음을 뗐을 뿐이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았고 그녀는 그것을 하나하나 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성은행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해 있었다. 직원들은 처음엔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감을 되찾았다. 정민호 지점장이 사라진 이후 직원들은 예전보다 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고 불공정한 구조가 점차 개선되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은행의 고객 응대 방식이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태도가 강했다면 이제는 고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다. 그날 신영자는 다시 한번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소부가 아니라 한성은행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였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가 은행 입구로 들어서자 직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그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은행 로비를 걸을 때 한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정중한 자세로 고객 응대를 하고 있었다. 과거의 거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오히려 진지하고 조심스러운 태도가 느껴졌다. 그녀는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신용자가 가까이 다가다자 김민지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신영자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요즘 일은 할 만한가요? 김민지는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직접 고객들을 맞이해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그들을 함부로 대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영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고 있군요. 앞으로도 고객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고객을 존중하는 것이 곧 은행을 성장시키는 길이니까요. 김민지는 단단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대표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녀는 은행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위압적인 분위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직원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일했고 고객들 역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은행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그리고 로비 한가운데 벽에 새롭게 걸린 표지판이 있었다. 과거에는 고객 최우선이라는 형식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란 없다.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그 문구를 바라보았다. 손을 뻗어 표지판을 가만히 만져보며 미소를 지었다. 과거의 그녀는 이 은행에서 단순한 청소부로 존재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한성은행을 바꾸었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꿔놓았다.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보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는 김태진이었다. 그는 한때 그녀와 함께 청소부로 일하던 동료였지만 이제는 은행의 관리팀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는 신영자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도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렇게 믿어요. 신영자는 다시 한번 은행 내부를 둘러봤다. 변화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해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곳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나서며 속삭였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한성은행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은 모두가 무시했던 단 한 명의 청소부였다.